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제 스튜디오 운영을 하면서 파티룸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시즌 1 운영하면서 파티룸 경륜으로 2주 정도 운영을 해보긴 했었는데, 사실 그때 기간이 굉장히 짧기도 했었고, 파티룸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답변 드리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 모시고, 파티룸 전문가를 모시고, 제가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얻어볼까 합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파티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철이라고 합니다. 파티룸 하신 지 경력이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파티룸은 2016년부터 했으니까 오, 7, 8, 9, 10, 횟수로 7년? 횟수로 7년 되셨나요? 만으로 한 5년? 그럼 지금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하나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네. 저만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시기를 조금 늦추면서 저는 좀 크게 할 생각으로. 네네네. 혹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곳 위치? 지금은 서울 독산 독산 쪽에 계시구나. 작게 썸 타는 여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여러 개 운영했던 적도 있으세요? 한 두세 개까지 한 적이 있는데, 원래 코로나 전에 저는 이제 건물 하나로 콩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코로나가 이제 2020년 1월 2월부터 터져가지고 네네. 계속 보류 상태예요. 근데 그게 타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나서 종식돼서 빨리. 그러게요. 근데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더 좋아진 것도 있긴 해요. 어떤 점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파티룸 자체를 몰랐거든요. 지금은 아예 뉴스에서도 이제 파티룸이라는 키워드가 뜨니까 네네. 예전에는 뭐 20, 30대밖에 몰랐지만 네. 지금은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분도 아시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하시는 곳에 오시는 연령층도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20, 30대 여성분이 좀 타계시고, 어쩌다가 이제 50대 분 여성분들도 오셔서 네. 와인 마시면서 놀기도 하고, 멋있다. 모임도 하시고, 네. 뭐 심지어는 뭐 드레스도 뭐 빌려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제가 사실 대표님께 궁금했던 거는 네. 7년 전이면 네. 파티룸이라 개념조차 안 잡혀 있을 때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처음에 좀 웃겨요. 제가 일을 하고 그만둔 다음에 이제 썸 타는 여행이라는 팟캐스트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여행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려고 네. 여행 카페를 만들었는데 네. 솔직히 망했어요. 그 팟캐스트 제가 잘 안 됐어요? 아니면? 팟캐스트는 잘 됐는데 네. 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돌려볼까. 그래서 처음에는 스터디 카페로 네. 하다가 공간이 더 비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온라인 네. 밤에는 저희가 그만큼 수익 못 뽑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쩔 수 없이 밤에 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또 알아보니까 파티룸이라는 게 또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있었어요? 1세대가 파티룸까지 아니어도 옛날에 오피스텔에서 네. 여성분들이 브라이덜 샤워할 때 네네네. 그걸 모여서 뭐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냥 그런 브라이덜 샤워? 그 룸이 있었거든요. 그런 오피스텔 모여서 뭐 하는 그런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도 한번 다른 손님들 20, 30대 브라이덜 샤워나 아니면 뭐 생일 파티 네. 모임, 네. 특히 소규모 모임 많더라고요. 밤에 그냥 아예 신나게 노시라고 만들었는데 의외로 너무 그때는 잘 돼가지고. 네. 7년 전에 시작하신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예약 문의가 막 100통씩 왔어요. 근데 그거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못 받으니까, 어차피 파티룸이나 이런 렌탈 스튜디오의 가장 큰 약점은 상단이 막혀 있으니까 맞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1호점 내고 2호점, 3호점 내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랑 장소가 정해져 있고 한정돼 맞아요. 있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예약이 한정돼 있고, 또 이상하게 예약이 없는 날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몰리는 네. 날은 막 몰리더라고요. 주로 이제 주말에는 무조건 풀 예약이고 평일에도 이제 대학생들 방학 때는 네. 거의 뭐 100%. 네. 그런데 이제 한 1년, 2년 차, 3년 차 됐을 때는 이제 홍대에 정말 우후죽순 많이 생겨서 네네네. 그때도 근데 괜찮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좀 약간 독보적으로 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말고도 이제 한 두세 명이 더 그때 막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같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죠. 맞아요. 저는 좀 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7년 전이긴 한데 그 초기 이제 창업 자본 같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네네. 우선은 제가 못 모를 때 했을 때는 홍대였습니다. 네. 보증금 2,000, 네. 월세가 140, 근데 4층이었어요.
왜냐면 연트라파크 그 주변이라서 네, 비쌌구나. 제일 비쌀 때 저는 그거를 가장 후회해서 2,000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또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00이 나갔어요. 어떤 거 2천이 나가신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모를 때 진짜 7년 전이니까 그때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네. 돈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 월세 그럼 메꾸시면서 계속 운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행인 건 그 당시에는 예약이 너무 잘 됐어요. 초창기니까. 네네네. 왜냐면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 없으니까. 특히 겨울방학 연말에는 이미 한 달 전에 다 예약이 차는데 네. 계속 연락이 오죠. 음. 예약돼요. 심지어 새벽 3시, 4시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2,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친구들끼리 갑자기 예약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연말에 놀아야 돼. 이대로 해줄 수 없어. 그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그럼 새벽에 전화 받고 응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1년, 2년 차 때는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 삶이 없어져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그건 지금 아까는 옛날 얘기. 네네네. 6년 전, 5년 전 얘기. 네. 지금은 새벽 4시가 뭡니까? 정말요? 네, 그냥 무조건 받아야죠. 지금 이렇게 인터뷰해도 전화 받아야 되는. 그럼요. 확실히 그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인원 제한 때문에 그 타격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영업도 제한되어 있고 인원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특히 시간 24시간이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온라인을 못 하시니까. 왜냐면 주 수입이 80%가 온라인 패키지인데 네. 그걸 못 해버리니까 네. 지금 파티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돈 잘 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되는 데는 그래도 네, 계속 의외로 되더라고요.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를 욕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스트의 역량이 좀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역량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꾸 모든 잘못을 내부 요인이 아니고 외부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근데 반대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거기 봤을 때 보면은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뭐 컨셉이라든지 이런 컨셉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이제 뭐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홍보도 거의 안 하세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겹치니까 환경 더 이제 탓하시면서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네, 내 네. 공간 안에서. 심지어 저도 옛날에는 내 공간 안에서 글을 써서 히스토리로 해서 뭐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계속 받고 아니면은 1인 스토어를 만들어서 이런 스튜디오 있으면은 만약에 옷을 판다고 하면 옷 찍어서 올리고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해외 대구매로 할 수도 있고 네.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안 찾는 거죠. 맞아. 요즘에는 사실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다양한데 특히나 공간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네. 있는 방법이 진짜 정말 많아서.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안 들어요. 우리가 요새는 옛날처럼 뭐 음식점처럼 무슨 밖에서 이렇게 팜플렛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상권만 잘 장악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블로그를 만들든 홈페이지를 만들든 뭘 해서 사람들 유입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뭐 전자책을 사시던 네. 강의를 들으시면은 돈 5만 원, 10만 원 아까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를 투자해서 빨리 다른 사람 뒤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저도 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고민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100% 성공할 수 있겠다. 혹시 그러면 지금 파티룸 외에도 다른 일 업무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은 이제 파티룸 전문으로 아예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 네. 같이 도와주는 거 하고 네. 인테리어 컨설팅, 파티룸 컨설팅, 글도 쓰고 한마디로 그냥 N장 너무- 잡다한 거. 잡다. 중요한 거는 쓸데없이 바쁘다는 거.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뭔가 계속 뭘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불안하고 맞아요. 주말에 쉬는 것 같은데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맞아요. 그냥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 같은 거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네. 유튜브로. 그거는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진행되는 예,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진행하고요. 아니, 아시는 분이 또 소개로 해주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유튜브나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같이 만나서 네. 처음에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인테리어에 좀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받고 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저 솔직히 진짜 한 편도 안 빼고 다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진짜 너무 재밌게 아, 시청을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막 인테리어에 대해 알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네. 하면서 진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고 네네. 그래서 와 진짜 이분은 진짜 뭐 하시는 분이지? 이러면서 정체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 네, 저도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니까 네. 인테리어를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실력도 늘고 네. 센스도 같이 늘어나고. 나중에 일단 인테리어 업체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궁금하셨던 그 질문들 대해서 파티룸이랑 렌탈 스튜디오랑 좀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그 파티룸 처음에 이제 위치 고르실 때 매물 선정하실 때 기준이 좀 따로 있었나요? 처음에는 수요가 많은 홍대로 갔습니다.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은 그냥 집 근처로 하자 무조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층고도 봐야 되고 네네. 뭐 주차 시설도 봐야 되고 집과의 거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 평수 하면 공급되는 전력량이라든지 네네. 뭐 해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파티룸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파티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많이 도전하시고 많이 실패도 하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가깝고 월세 낮은 곳.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한 달, 2달 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게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한 5군데, 10군데 보시고 네. 없는 것 같다고 다들 판단을 하시니까 이게 처음에는 무섭잖아요. 부동산 가는 것도 무섭고 네네. 제가 100만 원짜리 보여달라고 하면은 부동산은 뻔히 120만 원, 맞아, 150만 원 150만 원 보여달라고 맞아. 몇 번 상처 받으면 사기꾼 같은 놈들 또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니까. 네. 또 혼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발품 팔면은 또 막상 뭐 어떻게 잘 찾아볼 수도 없고 대부분 90%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네. 물론 피터팬이나 뭐 다른 것도 직접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한 10번 가면은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없다고 그냥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오피스텔 자체에서 파티룸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았는데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제 소음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수가 너무 작아서 대부분 10평 이하니까 네. 물론 10평 이하고 안에 빌트인 다 되어 있고 화장실 되어 있고 바닥난방 되니까 네. 최적의 조건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너무 좁아서 꾸밀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음, 경쟁력이 다른 곳에 비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럼 파티룸으로서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이 정도 평수는 돼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15평? 15평 정도가 좋고 뭐 넓은 거는 뭐 계속 천차만별이지만 네. 가장 좋은 건 한 25평 정도가 되면은 내가 꾸밀 수 있는 거 꾸밀 수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고 스튜디오랑 진짜 그런 점이 되게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스튜디오는 사실 저는 뭐 평수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 10평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막 진짜 200평, 300평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네. 많아서 만약에 월세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최소 비용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내 건물 내 구분상 가면은 최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서 1년 안에 투자금 뽑고 맞아요. 나중에 대팔 수도 있고. 네네. 저도 그래서 말씀드릴 때 투자금 회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실제로 6개월을 잡으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리시고 그렇죠. 1년을 잡으면 1년보다 오버해서 1년 뭐 3, 4개월 정도까지 걸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투자금 회수 그 기간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월세나 이런 세팅을 맞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막 너무 유동인구 많고 막 이런데 맞아요. 막 하시니까 그 스튜디오는 좀 약간 상권이랑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맞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파티룸은 어때요? 파티룸도 거의 똑같아요. 물론 홍대 강남이 좋은 점은 어차피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월세가 2배 이상 비싸니까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음. 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동네 지역에서 역세권에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만 되면은 네. 월세 지하 같은 경우는 50도 엄청 많거든요. 네네네. 물론 뭐 컨디션이 좀 다르겠지만 네. 아니면은 1층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2, 3층도 싸면은 뭐 80짜리, 70짜리도 많으니 1층은 왜 추천을 안 하세요? 1층은 아무래도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음. 왔다 갔다 사람들이 문도 안 닫고 가고 네네네. 보안이 좀 위험하죠. 아. 왜냐면 여성분들이 있는데 특히 밤에 누군가 막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 그리고 이쁘게 꾸며져 있고 이제 불 켜져 있고 여성분이 있으면은 혹시 모를 사고로 또 그런 것까지 또 생각을 다 하셨고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보안이 가장 큰 문제라서 또 파티룸 주 고객은 99%가 네네네. 여자분들이니까
그 파티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인테리어상 이런 거는 신경 써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인테리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만큼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네. 월세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오래 써야 10년이잖아요. 네. 대부분 2년, 3년 안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2년 안에 투자금을 다 회수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을 번다 하면은 2년 해봤자 이제 4,800. 4,800이고 보증금 빼고 또 내 인건비가 있으니 네. 최소한 2, 3천을 남기려면은 맞아요. 인테리어 비용을 1,000에서 1,500 이상 들어가는 순간 너무 힘들어지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인테리어상 되게 좀 재밌었던 점은 네온 컬러라든지 T5 조명 이런 거 되게 잘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조명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거에 되게 자유롭다는 게 좀 부러웠고 네네. 그런 뭐 제약이나 그런 거는 딱히 없나요? 제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꾸미고 싶은 거 다 꾸밀 수 있는 게 좋은 게 파티룸입니다. 왜냐면 스튜디오는 대부분 이런 주광색으로 많이 낮아야 4,000 아이보리인데 예를 들어서 파티룸은 2,000 전구색으로 해도 되고 7,000 밝은 걸로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네온으로. 그래서 요즘에 또 싸니까 네네. 네온이 벽에다가 이렇게 다 돌려서 밤에 뭔가 파티 그런 느낌처럼 꾸민 데도 많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사실 파티룸이랑 스튜디오랑 가장 큰 차이는 주방에 있고 없고 네. 이게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주방이 필수인가요? 파티룸은 저는 필수라고 봐요. 왜냐면 100% 손님들이 다 먹을 거 먹으러 술 마시러 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진만 찍을 거면 정말 스튜디오만 가지. 파티룸이 좋은 게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배달도 시키고 사진도 찍고 뭐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싱크대는 작게라도 최소한 600, 1200짜리 하나라도 네. 있으면은 나중에 뭐 설거지할 때 편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손 닦기도 좋고. 그러면 만약에 주방이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네. 없는 곳을 들어가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싱크대가 의외로 비싸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방금 1800짜리 마치고 왔는데 보통 100에서 120 해요. 어... 근데 문제는 수도가 없으면 수도 비용이 또 50에서 100만 원 들 수 있어요. 아, 또 라인을 끌어야 되는구나. 특히 또 지하면 배수관이 없으면 이제 모터로 끌어서 올려야 되니까 그럼 돈이 더 들고. 아, 기존에 좀 주방 시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곳을 찾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 수도가 있고 배수관이 있고 만약에 심지어 기존 사람이 싱크대를 설치했으면은 네. 100에서 200만 원 이제 세이브하는 거죠. 그 침대 같은 것도 두세요? 침대는 불법이라 들 수가 없어요. 그쵸. 침대는 그 네. 숙박 시설로 네, 이렇게 맞아요. 분류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면 손님분들이 쉬게 하려면 그냥 소파 이런 거를 그죠. 소파나 아니면 바닥에 그냥 러그 깔아 놓으면은 담요 같은 건 괜찮으니까 담요로 덮으시거나 베개 같은 거는 쿠션도 많으니까 쿠션도 대체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밤새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밤새라면 정말 올나잇으로 네, 정말 온라인으로. 파티룸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은 네. 업종 코드라든지 종목명 이런 거 어떻게 내야 되나요? 지금 좀 많이 다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타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고 공간 대여나 음, 파티룸 임대로. 파티룸 임대는 이제 직접 기입하시는 형태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홍대 같은 이제 많은 곳은 이미 생겼는데 지방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공간 대여로 하고 네. 이제 일반 과세밖에 안 되는. 작년 후반부터 좀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요새 말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일반 과세로 한다고. 이게 정말 웃긴 게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어디 세무서 방문하느냐에 따라 누구랑 네. 대화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달라가지고 파티룸이라는 게 애초에 생긴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도 잘 모를 뿐더러 네. 이제 막 바뀌어가지고 이게 한 달 뭐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저희 스튜디오는 뭐 서비스업으로 네. 해가지고 사진 촬영업으로 하는 네.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 서비스업 해가지고 공간 대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은 일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그 세금 맞아요. 계산서 네. 발행 때문에라도 업체들이랑 촬영을 하려면 어쨌든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는 곳들이 많아서 맞아요. 거의 일반으로 하시긴 하는데 파티룸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제가 주로 이루어져요? 파티룸은 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클라우드 네. 위주로 대부분 돼서 카드로 되고 네. 세금을 내기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현금 계좌로 많이 유도를 하시고 물론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지만 네. 어차피 저희는 소규모라서 네, 네. 따져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요새는 아웃플레이스 많이 맞아요. 아웃플레이스가 원래 이제 촬영용으로 완전 적합한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요즘 네. 다른 종류의 공간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스튜디오는 확실히 이제 아웃플레이스로 맞아요. 자리 잡은 것 같고
요새 이제 여기 어때나 음. 다른 플랫폼들도 다시 공간 쪽으로 다 네. 넣고 있어가지고 다른 대항마들이 생기면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관련이 없죠.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너무 플랫폼이 많아지면 채널이 많아지면 그걸 하나하나 네. 관리하기가 응대 오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스케줄 관리하기도 네.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캘린더를 한꺼번에 몰아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진짜요. 그러면은 수수료 10% 아깝지 않거든요. 네네. 캘린더를 이제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네. 공간 관련해서 네. 사업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실걸요? 수수료 10%는 저는 솔직히 아깝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저 대신 홍보를 해주니까 네, 네. 저는 좋다고 보는데 캘린더가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은 중복 예약이 너무 맞아요. 생기면 이게 한두 번 겪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이거 해야 되나? 맞아요. 네, 저희는 거의 뭐 네이버 예약, 네. 스페이스 클라우드, 아웃플레이스가 주인데 스튜디오는 제가 알기로는 파티룸은 맘카페에다가도 올리고 뭐 네. 당근마켓 이런 데다가도 올린다고 네, 들었어요. 실제로 이용하시나요? 저는 상권이 그쪽 상권이 아니라서 음. 굳이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 세대나 아니면은 좀 지방 지역은 당근이나 맘카페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 달에 뭐 12대 20인 투자를 하면은 저는 곱절로 무조건 온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추천드리죠. 근데 정말 양날의 검이긴 하죠. 왜 어떤 게요? 특히 맘카페는 한 번 이제 논하면 정말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비스 자신 있다. 네. 나는 서비스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100% 추천드리고 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좀 불친절하다. 음. 그러면은 이제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홍보 방법은 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는 홍보는 거의 안 하고 그냥 네. 스페이스 클라우드 서울이니까 음. 서울은 전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거의 80~90%라고 보고 아웃플레이스가 한 10%? 네. 10%는 이제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는 서울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업체들이 이미 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개인으로 하기엔 좀 힘든 것 같고 체험단, 뭐 인플루언서 네. 이런 분들도 워낙 많고 이래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스 한번 쓰려면 돈 50 나가고 네. 근데 파티룸이 말씀드렸지만 상단이 막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투자를 하면은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방은 할 만하죠. 왜요? 지방은? 지방은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10 그리고 블로그가 거의 6에서 70 네. 그리고 인스타 뭐 10에서 20 뭐 당근이나 뭐 맘카페나 이런 데 10에서 20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상위에 첫 페이지에 몇 개 한 두세 개만 떠도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만약에 청주 파티룸이다. 청주 파티룸 쳤을 때 1, 2등 있는 사람한테 업체 연락 안 하고 네. 직접 연락을 해서 네. 나 여기 파티룸 오픈하니까 한번 와달라. 1단계 네. 승자로 써라. 근데 그 사람이 싫다. 그럼 내가 10만 원 주겠다. 싫다. 그럼 10만 원 주고 음식도 해주겠다. 그럼 대부분 와요. 그러면 이제 한 20만 원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두세 명만 해놔도 어느 정도 그래도 네. 딱 확보가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업체 끼고 해서 만약 5명, 10명 했는데 상해에 안 뜨는 사람들이면 또 돈 날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대충 써요. 저는 제가 이제 파티룸을 한 2주 정도만 운영을 해봤었는데 여기를요? 여기 말고 여기 이사하기 전에 어. 다른 곳에서 근데 거기는 주방은 없었던 곳이었고 주류 반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멋모르고 막 이렇게 할 때여가지고 2주 정도 했었는데 그 관리나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튜디오와 파티룸을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리죠. 왜냐면 평일 낮에는 파티룸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대부분 회사 다니고 학생들인데 낮에 올 수가 없잖아요. 네네. 서로 휴가 내서 맞춰서 아니면 우리 휴방해서 오자 이런 건데 그럴 거면은 이미 그런 소비자들은 더 돈을 투자해서 호텔을 가거나 더 진짜 이쁜 곳을 가겠죠. 그런데 이제 파티룸을 같이 해서 낮에 작더라도 이제 개인 스냅들 손님들 끌어올 수 있으면은 낮에도 뭐 5만 원에서 7만 원? 네. 보통 데이가 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그것만 꾸준히 채워도 월세를 낼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온라인은 이제 매주 수입이 될 수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비용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너무 달라서. 근데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네. 온라인은 이제 평일에 한 12에서 15.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20에서 25. 그 정도 하죠. 스튜디오는 거의 이제 시간당 금액으로 그렇죠. 받는데 파티룸은 그냥 온라인 그냥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서 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호스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집이 가까우면 시간제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집이 멀거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알바를 쓰게 되면 무조건
적자죠. 그죠, 인건비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네. 쉽게 하시려고 아마. 그 패키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그냥 대충 아는 걸로는 그 플라워 이렇게 장식하는 거랑 네. 음식 케이터링 해주는 그 서비스랑 뭐 풍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러면 직접 구매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랑 뭐 계약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업체랑 계약하기 좀 힘들고 네. 내가 만약에 주업으로 뭐 5개, 10개 이상 하겠다 브랜드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컨택이 쉽죠.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꽃하고 뭐 케이크하고 뭐 다 해서 만약에 내가 10% 수수료 받고 이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면은 내가 공짜로 그냥 돈 안 받을 테니 네. 우리 소비자한테 다 100% 줘라. 그러면 소비자는 알거든요. 이게 비싼지 싼지 다 알고. 네. 이게 5만 원짜리인데 만약에 3만 원어치 오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나 수수료 안 받을 테니까 5만 원짜리를 차라리 6만 원어치 해달라.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패키지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으신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렇게 정식적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게 궁금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류도 반입되고 뭔가 이렇게 음식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파손, 뭐 훼손 문제도 그렇고 관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진상 손님들도 많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어요. 네네. 실제로 운영하시면 어떠세요? 근데 요새는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진상 고객 10%? 이거 정말 나이스한 사람 한 30? 보통이 뭐 40, 50?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물 파손도 이렇게 소형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5평, 20평 정도. 근데 대형 평수 그런 분들은 왜 위험하냐면은 대부분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 네. 소모임 파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20대 인천 술 모임 그러면 이제 회비 3만 원 내고 이렇게 오는 돈이니까 네네네. 주최자가 뭐 관리도 할 수도 없고 뭐가 깨지기도 하고 막 싸움도 나오고 싸움도 나요? 싸움 많이 나죠. 어... 의외로 싸움이 많이 나요. 모르는 사람끼리 오니까 차라리 아는 사람 10명끼리 모이면은 맞기라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모르는 사람끼리 와서 막 싸우고 경찰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되게 나이스한 분들이 많이 오셨나 보네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다 내려놨어요.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개판을 치던. 무슨 일이 벌어지던? 네, 저는 이제 신경 안 써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 편해요. 아, 지금 약간 득도하신 거네요. 네, 지금. 그냥 갔는데 깨끗하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 좋다. 갔는데 더럽다. 그래 원래 이런 거지 뭐. 네, 저도 스튜디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이게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해 네. 보일 수도 있고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면 진짜 서비스업을 함으로써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되게 크고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미 통달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통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너무 더럽다. 사진 찍고 전화해요.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나 이거 치워야 되니까 돈 좀 달라. 5만 원 받으면 알바비 받았다. 마음으로 그냥 하면은 그렇게 좋죠. 하면은 대부분 손님들이 주세요? 대부분 줘요. 오. 그게 신기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는데. 네, 알아요. 그래서 대형으로 오는 손님들 특히 막 20명, 30명 오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많이 받아요. 네. 적어도 막 10에서 20만 원. 네네. 왜냐면 그들은 야 1인당 3,000원씩 내고 야 청소하지 말고 보증금 그냥 까라고 해. 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막 대여섯 명 왔는데 5만 원이면은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네. 분리수거하고 설거지만 해도 네. 일이 진짜 쉬워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주류를 반입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구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해요. 어... 판매를 하려면 내가 일반 음식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년에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내가 주류를 판매만 하면 돼요. 아, 판매만 안 예, 하고 가져오는 가져오셔서 건 자유. 아... 마시든지 뭐 그냥 비친하든지는 그 자유. 그 판매를 하는 스튜디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했죠. 아... 저는 일반 음식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돈도 안 되고 네. 저는 서비스 차원으로 해준 거거든요. 음... 근데 의외로 힘들다 보니까 네. 왜냐면 2병 마시고 1병 마셨다 하고 이러니 네. 왜냐면 제가 딱 세워놓거든요. 정사각형 네. 5줄씩. 그리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다 알아요. 네, 맥주 25개, 소주 25개 딱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마시고. 마시고 3병 마셨는데 그냥 넘어가요. 너무 쿨하시다. 아니, 왜냐면 또 2,000원, 3,000원 더 받으려고 맞아, 그런 걸로 이제 힘들고 싶지 그런 걸로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네. 나를 위해서 그래, 이 사람들도 돈 내고 내 공간 이용했으니까. 진짜 쿨하시다. 근데 이 공간 대여나 이렇게 뭔가 렌탈 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은 진짜 병나요. 저도 그냥 웬만한 거 진짜 네. 다 넘어가고. 여기 빵꾸 나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제가 퍼티하고 그냥 페인트 칠하면 돼요. 그게 몸 편해서. 그게 편한데 와서 막 뭐라 하고 이렇게 뭐라 하면 그 사람 안 와요 다시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네. 또 단골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객을 잃을 수도 있기 근데 때문에. 그냥 아사무사 내가 하면은 선배님 센스 있네 해서 또 오기도 하고. 네. 그런 거는 잘 지키세요, 손님들이? 이용 시간? 요새는 엄청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는 시간당 금액으로 많이 받는데 실제로 이제 촬영일을 하시다 보면은 다 좀 딜레이 되기도 네, 맞아요. 하고 뭔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래서 시간이 어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음에 이제 예약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에 막 30분 뒤에 예약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안 나가고 있으면 저는 막 엄청 초조한 거예요, 막.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촬영이 안 끝났는데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올 수는 없고 촬영하고 계시니까 들어올 수는 없고 그냥 그 이제 예약하신 분께 문자로 리마인드 해드리는 것처럼 예약 종료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았다. 네. 좀 서둘러서 정리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보내긴 네. 하는데 너무 초조해요, 그게. 초조해요. 네. 저도 옛날에는 데이하고 이렇게 온라인 1시간 타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나가면은 10분에도 안 나가면은 청소하는데 그래도 3, 40분 걸리니까. 네. 근데 그 온라인 손님이 대부분 또 30분 전에 오세요. 아 맞아, 일찍 또 네, 일찍 도착하시면 많이들 일찍 오세요. 그러면 이제 일찍 가도 되냐, 응. 청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또 초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좀 짜증 나서 막 2시간, 3시간 텀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좀 정책을 바꾸셨네요, 가이드를. 왜냐면 제가 느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다. 네. 돈 1,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1, 2만 원으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파티룸을 창업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요새 가장 신경 쓰는 건 월세로 하지 말아라. 차라리 요새 금매가 많거든요. 상가는 대부분 7, 80%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그리고 어차피 상가는 다주택자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만약에 한 2억에서 2억 5천짜리 금매를 잡으면 80% 받아서 이자를 한 달에 56만 원, 50에서 60만 원 정도 내면은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하고 월세보다 더 적게 나가요, 100%. 물론 5억짜리, 10억짜리 그런 거 하면 안 됐지만 네. 좀 싼데 지하나 아니면 2, 3층에 엘베 없는 그런 데는 솔직히 2억에서 2억 5천짜리 많거든요. 네. 그리고 더 싸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 낼 바에는 내 걸로 하고. 근데 그게 약간 공간 이렇게 대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 같은 건데 네네. 자기 건물에서 하는 거가 사실 건물주 눈치 안 보고 맞아요. 여러 네. 가지 이슈가 발생해도 자기가 대응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자본 창업 이거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만한 자본이 없어서 네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물론 동네에서는 보증금 1,000밖에 안 하지만 조금만 홍대나 아니면 좀 주요 상권 가면은 기본 2천, 3천이잖아요. 네. 그런데 2억짜리는 80% 받으면 4천이고 취득세까지 하면은 뭐 한 4천, 7, 800 되겠죠? 그 정도 좀 더 보여서 차라리 월세 덜 내고 네. 내 걸로 해서 나중에 인테리어를 한 어쨌든 큰 게 아니면은 1,500만 원만 딱 투자해서 이쁘게 꾸미면은 나중에 세입자도 잘 받을 수 있고 네. 그 가치를 올릴 수 있고 왜냐면은 세입자가 들어오고 월세가 올라가면은 건물 가치 무조건 올라가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월세로 할 거면은 100만 원 무조건 이하. 100만 원 무조건 이하로 하셔야 되고 네. 정말 좋아도 저는 고려해 보시라. 근데 100만 원 넘었는데 만약 150이다. 저는 솔직히 아무리 좋아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이 안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가감 없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무한대로 뭐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한 공간, 네. 물론 2공간, 3공간 쪼갤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은 그게 단점이다. 음.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구분 상가를 금매로 아니면 경매로 좀 싸게 해서 파티룸이나 스튜디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만 있으면 그 조건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돼 네. 있으면 사실 네.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이면도로도 거라서. 충분히 가능하고 네네네. 안쪽에 있어도 맞아요.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로변보다는 이제 골목이나 그런 데를 더 선호하기는 하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구하시면은 월세보다 훨씬 싸게 이자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파티룸은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고 아직도 지방에 이런 데 많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제는 파티룸 가서 모여야지 하는 게 당연시되는 날이 올 것 같아서 네네네. 오늘 제가 그 파티룸 7년차 이진철 대표님 모시고 파티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오늘 나눈 내용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인테리어 팁 같은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티베이터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한번 구독해주시고 또 지금 운영하고 계신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룸 하시는 분들의 약간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인데 저는 그것도 되게 정말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청 좋은 취지의 카페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밑에 링크랑 이렇게 더보기에다가 다 넣어 놓을게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네. 힘드신데. 너무 쿨하셔. 네. 저는 욕심이 없어요. 구독자가 늘던지 뭐 많이 보던지 전 다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약간 오늘 해탈하는 마음으로 네. 자, 해탈하셔야 됩니다. 공간대회 하시는 분들은 해탈이 1순위입니다.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해탈을 하겠다. 다 내려놓겠다. 네. 그러면은 의외로 이야기 잘 된다. 맞아요. 오히려 네. 막 기대하고 이렇게 네, 있을 때 맞아요. 예약 들어오는 것보다 약간 이번 주 망했다 했을 때 네. 들어오는 이야기 더 소중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전화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먼 길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